예, 안녕하세요. 김영원 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에 개별 교섭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노조에게는 단체 배약 내용을 좋게 했는데 그 다음에 협약을 체결한 노조에게는 불리한 단협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럼 이게 과연 이 노조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가 될 수 있냐? 이게 다퉈진 그런 사건입니다. 한번 판례의 사실관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 이미 산별노조의 지회가 있었습니다. 산별노조의 지회가 있었고, 근데 이 지회에서 조합원 200명이 탈퇴를 했어요. 2012년도 12월 24일자로 탈퇴를 해서 비기업 노조, 이제 산별노조의 지회가 아니고 비기업 노조를 신설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비기업 노조에 있는 조합원들에게는 또 조합비를 공제해서 사용자가 줘야겠죠, 그죠? 근데 탈퇴한 시기가 언제죠? 2월 24일. 그럼 2월 24일까지의 이 조합원에 대한 조합비는 비지회에 넘겨줘야겠죠. 그런데 이 회사는 그렇게 하지 않고 2월분 전체를 이 비기업 노조에 인도해 준 겁니다. 자, 분명히 이 근로자들도 2월 24일까지는 비지회의 조합원이었거든요. 그럼 그때까지는 비지회 조합비를 이제 인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예 2월 전체의 조합비에 대해서 비기업 노조에 이제 인도를 해준 그런 사건이 하나 벌어졌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 사용자가 개별 교섭을 각 노조랑 하게 됩니다. 자, 새로 생긴 비기업 노조랑 단협을 체결했어요. 2012년도 8월 달에 자, 개별 교섭을 통해서 단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존 노조인 비지회와 단협을 체결했습니다. 비지회와 체결한 단체 계약을 보니까 단체 계약안을요 불리하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비기업 노조가 단협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 계약안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을 제시하면서 단체 계약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B회사가 경영 소식지를 발간을 해요. 경영사항이나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이 산별노조 지회의 주장이 좀 문제 있는 것 같다. 비판적 견해를 이제 피력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가 되겠죠. 첫 번째로 조합비를 공제를 해야 되는데 공제하지 않고 다른 노조에 넘겨준 것. 두 번째로 기존 체결한 노조에 비해서 불리한 단체 방안을 제시한 것. 세 번째로 경영 소식지를 일노조 주장과 반대되는 그런 내용으로 발간한 것. 이게 과연 부당 노동행위가 될 수 있는 거냐? 자, 이게 다퉈진 그런 사건이에요. 검사가 이제 공소를 제기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이세요?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조합비 관련 공제사항입니다. 원래는 그 임금 지급일에 그 제2노조에게 일괄적으로 인도를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2월 24일까지는 비지회의 조합원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법원의 시각은 이거는 제1노조의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개입하려고 하는 그런 의사가 있구나 그렇게 판단해서 이 경우는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 판례가 인정을 했습니다.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겠죠, 그죠? 두 번째로 단체 계약에 대해서 이미 그 노동조합과 단협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노조에 대해서는 더 불리한 조건으로 단협안을 제시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법원이 또 하나의 중요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보니까 그런 불리한 단협안을 제시한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한 헌법 33조 그리고 노동조합법상의 부당노동행위 제도 이 취지에서 뭐가 도출이 되는가 하면 사용자의 중립 의무가 도출되는 것으로 우리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는 중립적으로 이걸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데 기존 노조에서는 더 좋은 근로조건으로 단협을 체결했는데 이제 다음에 단협을 체결할 노조에 대해서는 단체 계약안을 불리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거는 사용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근데 중립 의무가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취지에서 도출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기존 제1노조의 노동조합을 위축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루어진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판례도 하나 제시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법원의 시각이 사용자의 언론 활동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서는 좀 넓게 인정하려고 하는 듯한, 즉 부당노동 행위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언론의 자유를 조금 더 인정해 주겠습니다. 그런 판례가 꽤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케이스에서도 소식지를 발간해서 제1노조의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그리고 회사의 경영 상황, 정책 방향 등 입장을 설명하는 거다. 이거는 사용자 측에 허용된 언론 자유 범위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서 지배 개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 자유와 관련된 판례 입장은 특히나 파악과 연관되는 언론에 대해서는 뭐 불이익의 위협이라든지 이익 제공 약속이 없다라고 한다면, 다른 지배 개입 정황이 없다라고 한다면 쉽게 지배 개입 의사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판례가 나왔었죠. 또 이 판례에서 회사의 경영사항과 정책 방향을 설명한 것은 이건 노조에 대해서 반대 견해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걸 언론 자유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런 판례를 등장을 시키게 됩니다. 이제 언론에 대한 법원의 시각이 좀 달라지고 있다. 이걸 볼 수 있는 판례로 이제 판단이 돼요. 자, 오늘은 이제 기존 노조의 이제 체결한 단협에 비해서 불리한 단협을 제시한 것이 단체배관 제2노조에 대해서 이게 그 제1노조, 그러니까 이제 제2노조가 나중에 만들어진 거죠. 나중에 만들어진 기업 노조에게는 더 좋은 단협을 체결해 놓고 단협안을 제1노조에게는 불리하게 제시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다퉈진 그런 사건 내용을 봤습니다. 자, 오늘 판례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